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20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오른 것은?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 뼈 등이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맞습니다.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2. 허리 피하지방 감소. 아닙니다. 증가. 허리 피하지방 증가. 팔, 다리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3. 뼈의 질량 증가. 아니죠? 감소. 뼈의 질량 감소.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쉽다. 4. 추 간판 두께 증가. 아닙니다. 감소. 추 간판 두께 감소. 추 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아닙니다. 저하. 근육의 긴장도 저하.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1번의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 (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단백뇨가 있다. 단백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소변줄기가 굵다. 아닙니다. 가늘다. 소변줄기가 가늘다.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맞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한다. 증가한다. 배뇨 횟수가 증가한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아닙니다. 자주 느낀다. 느낀다. 요일을 자주 느낀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2번의 정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3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아닙니다. 얇아진다. 표피가 얇아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맞습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아닙니다. 가늘어진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모근이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
피하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된다. 5. 모근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모근이 멜라닌 생성이 감소한다. 모근이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3번의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4번.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좌측 뇌가 손상된 뇌졸중이 증상을 묻고 있습니다.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한다. 1번.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아닙니다. 2번.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아니고요. 3번.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 파킨슨병의 증상이지요. 따라서 아니고요. 4번.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부종 부신기능 저하증이 증상입니다. 따라서 아닙니다.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말을 못하거나 남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맞습니다.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 궤양이 생긴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변한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한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아닙니다. 줄어든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든다.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5번의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맨발 안 되죠? 양말을 착용한다. 양말을 착용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맞습니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뜨거운 물 안 되죠?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을 금지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아니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 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혈당 강화제 아니죠?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6번의 정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아닙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맞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흥분은 아니죠?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이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 7번의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경화. 두 번째, 신부전. 세 번째, 신부전증. 네 번째, 부신기능 저하증. 다섯 번째,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5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1번, 폐렴. 아닙니다. 2번, 천식. 아니고요. 3번, 방광염. 아닙니다. 4번, 신부전증. 세 번째죠? 신부전증. 맞습니다. 5번, 전립선염. 아닙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신부전증. (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아침잠 아니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아닙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자주 깬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줄어든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맞습니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닙니다. 길어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9번의 정답은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1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유발하지 않는다.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는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아닙니다.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아닙니다. 초래하지 않는다.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 않는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맞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아닙니다. 금할 필요는 없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이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10번의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1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아닙니다.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맞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아니죠?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실외 아니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11번의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번. 등의 욕창이 심함. 애매한 표현이지요? 예를 들어 피부, 박리 5cm에서 8cm 등과 같이 욕창이 크기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며칠 전부터. 애매한 표현이지요? 몇 월, 며칠부터.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번.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최근에. 더 나빠짐. 애매한 표현이지요? 구체적인 날짜와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올바르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5번.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한. 많이. 애매한 표현입니다. 몇 잔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2번.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보고할 필요 없지요?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보고할 필요 없고요. 4번.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죠?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 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13번의 정답은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1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1번. 손을 잡아준다. 촉각입니다. 촉각.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시각입니다. 시각. 3번.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시각입니다. 시각.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청각이지요? 청각.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후각입니다. 후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지요? 청각. 14번의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1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요양보호사가 제거하면 안 된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2. 침상 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아닙니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이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안 되죠?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15번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16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살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1번.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맞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이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운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16번의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17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없으면 안 되고요. 있는이죠. 있는. 팔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게 한다.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앉게 한다. 안 됩니다. 안쪽 깊숙이, 안쪽 깊숙이.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발가락 끝 아닙니다. 발바닥이.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이어야 안전하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아닙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17번의 정답은 3번. 식탁이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1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안됩니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2. 캡슐 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아닙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과 그대로 투약해야 하는 약이 있으므로 되도록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이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아닙니다.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멸균솜이나 거즈를 이용해 깨끗이 닦는다.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멸균솜이나 거즈를 이용해 깨끗이 닦는다.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맞습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1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아랫 눈꺼풀 하안검입니다. 하안검. 아랫 눈꺼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정답은 라지요? 19번의 정답은 4번 라. 2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중앙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안됩니다.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투여 후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4.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하방 아닙니다. 후상방.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맞습니다. 20번의 정답은 5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분석 21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